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119명, 지역 발생은 108명이고요. 8월 27일 400명대 정점을 도달한 이후 열흘 넘게 감소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누적 21,296명, 사망자 총 336명입니다.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발생 확진자 수는 78명으로 8월 15일 이후 처음 두 자릿수로 내려오는 등 확산세가 점차 진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건 아직 무리입니다. 수도권에선 오늘부터 오히려 더 강화된 2.5단계가 시행되죠.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뿐 아니라 제과제 빵, 아이스크림, 빙수점 등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학원에 한정됐던 비대면 원격 수업도 직업 훈련 기간까지 확대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통제 가능 범위로 판단하는 두 자릿수 진입 때까지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판단입니다. 교회, 콜센터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데다 풍선 효과죠. 북적이는 한강공원 등 야외 공간도 위험 요소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22%에 달하는 만큼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162명이 중증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 주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마지막 주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30일부터 닷새간이나 이어지는 이 추석도 변수입니다. 전국 2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고요. 그 이유는 5월 황금 연휴와 8월 광복절 연휴 직후 확진자가 급증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가급적 고향 방문이나 성묘는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달라진 추석 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온라인 성묘 서비스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고인을 검색한 뒤에 사진을 올리고 차례상에 음식을 차릴 수 있도록 했고요. 정부도 21일부터는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통 한 주 전에 가는 이 벌초, 이제는 대행이 대세라고 합니다. 한 민간업체에 따르면 어제부터 홈페이지 접속자가 2배 늘고 문의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추석 기차표 좌석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창가 자리만 판매합니다. 예매는 내일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집에 머물 것을 권고드리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 천지의 안전을 위해 특히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은 더욱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인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새 소식입니다. 지난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씨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수감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체 국가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이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광훈 씨는 21대 총선 전인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에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저와 같이 억울하게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자가 약 전국에 6만 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구출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보석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전 씨가 광복절 집회 참가로 이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박영순 장례식은 5일 해소면서 헌법을 지키자는 운동을 한 게
그런데 법원이 보석 취소를 채 검토하기도 전에 전 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채 웃으며 호송차에 탄 전 씨. 병상에서도 정부의 방역이 사기극이다.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 부어버렸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죠. 퇴원 후에는 기자회견에서 순교를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의 선동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종교 집회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면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 씨가 주도한 집회를 국가 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하기도 했죠. 결국 법원 22일 만에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별도의 신문 절차 없이 전 씨가 제출한 의견서로만 결정 내렸고요. 보증금 중에 3천만 원은 몰취, 즉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1,162명,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53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개천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이 집회가 어제 27건, 오늘 7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신고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관련 포스터에는 참석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핸드폰을 끄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부분의 신고된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구역 내여서 경찰에서도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지 명령을 연속으로 위반한 4곳은 고발했고 또 확진자가 발생한 3곳은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습니다.